언제가 시작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아주 천천히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건지도 모른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씻고 전통이 가미된 야른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향을 피우고 누워 잠이 들었다. 하지만 밤이 이상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그리고 아침이면 몸이 기묘하게 가벼웠다. 마치 누군가 밤새 나를 안아준 듯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상하게 해방된 느낌.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서울 강북구의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내 하루는 늘 바쁘고 복잡했다. 민원, 자료, 수술 일정, 의사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 하지만 강아지, 무루가 달라졌다. 진돗개와 스피츠 사이의 잡종으로 고요하고 나를 잘 따르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루는 내가 잠든 밤이면 내 옆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처음엔 물 마시러 간 줄 알았지만 항상 현관도 닫혀 있었고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이면 현관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어둠 같은 눈빛.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밤, 누운 척하며 눈을 감고 기다렸다. 무루는 정해진 시간처럼 조용히 일어나더니 거실 쪽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현관 쪽, 아니. 안방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는 천천히 따라갔다. 거실 한쪽,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외부 불빛이 스며들었고, 거기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흰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 전통적인 듯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한복 차림. 머리는 반묶음으로 단정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두운 밤 안에서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무루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아주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깨어 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내가 어릴 적 듣던 동화 속 요정처럼. 누구세요?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떨렸다. 윤세아예요. 옆 건물 9층에 살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기억 못 하시나 봐요. 나는 순간 확신했다. 그녀는 나를 안다. 그리고 무루도 그녀를 알고 있다. 무루는 날 부르고 있어요. 매일 밤 당신의 몸이 잠든 순간부터 그녀는 살며시 다가왔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이상하게 편안했다. 너무 억눌려 있어요. 당신은 머릿속도 몸도. 무루가 나를 불렀어요. 당신을 풀어주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앞에 섰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은은한 매화향. 낡은 기억 속 어머니의 파우더 냄새 같기도 어딘가 몽롱하게 만들기도 했다. 혹시 이거 꿈인가요? 내가 물었다. 세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입맞춤하듯 손끝에 입술을 댔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듯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햇살은 밝고 따뜻했다. 세아는 없었다. 하지만 무루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 있었고, 그는 그녀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다. 아니, 잠들긴 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한 번이라도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향기가, 손끝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무루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밤마다 정확히 자정 무렵 거실 쪽을 바라보며 귀를 세우곤 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매일 밤 그녀를 기다리게 됐다. 미친 걸까? 하지만 내 몸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마치 오랫동안 안마를 받은 듯 기분 좋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부러 조금 더 화려한 잠옷을 입었다. 은은한 비단 소재의 푸른 자수가 들어간 고전적인 디자인. 단추를 2개만 채우고 가볍게 흘러내리는 어깨선.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녀가 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던 걸까? 자정. 무루가 조용히 일어났다. 나는 이번엔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아주 조용한 발소리. 심장이 뛰었다. 방 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녀였다. 세아. 이번엔 더 정제된 한복 차림이었다. 검은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 은색 실로수 놓은 항문이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은은히 반짝였다. 손에는 부드러운 실크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신발은 낮은 굽에 단아한 꽃신. 오늘은 그냥 당신을 보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선명하게 내 가슴에 닿았다.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왜라니요? 당신이 날 원하니까? 그녀가 다가오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가 긴장되어 있네요. 그녀는 천천히 내 발을 감쌌다. 손끝으로 내 발가락 사이를 눌러주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쓰다듬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 조심스럽고 정중해서 그 어떤 외설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위로. 그저 해방. 사람은 발에서 모든 긴장이 올라와요. 여기가 막히면 마음도 다치는 거예요. 그녀가 내 발목을 감싸며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 울컥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너무 힘들었구나. 그녀는 내 다리에 입맞춤하듯 손등을 대더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슬픔도 위로도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이건 진짜인가요? 내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 순간 내 발등 위에 얹어있던 그녀의 손의 감촉만 남았고 다시 아침이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내 발에는 정갈한 느낌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꾹꾹 눌러준 흔적처럼. 거기 무루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또 부를까? 며칠간 그녀는 오지 않았다. 나는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냈다. 서울의 하늘은 그 사이 흐리고 비까지 내렸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날 찾고 있었죠? 그 목소리. 세아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단아한 한복 대신
그녀는 도시적인 세련됨이 느껴지는 검정 롱코트와 회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귀에는 작은 자개 귀걸이, 머리는 묶은 듯 묶지 않은 흐트러진 스타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제 나를 기다려요. 인정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목을 잡고 말했다. 오늘은 나랑 같이 가요. 그녀가 이끄는 곳은 낡은 한옥이 모여 있는 익선동의 골목 끝. 한옥을 개조한 작은 찻집이었다. 실내는 어둡고 향기로운 연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다포 위에 앉으며 내가 앉은 자리에 다가와 직접 내 신발을 벗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내 발을 무릎 위에 올렸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내 발을 손으로 감쌌다. 이번엔 다르다. 그녀의 손끝이 내 발목을 지나 종아리까지 천천히, 은근히 올라왔다. 그 움직임은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내 몸은 그것만으로도 강하게 반응했다. 당신은 참 예민해요. 그리고 참아왔네요. 그녀는 내 발목을 입술로 살짝 눌렀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당신의 긴장을, 당신의 감정을 나는 다 안다고 말했죠. 그녀는 천천히 내 다포 끝단을 만지며 속삭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은 이유는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제야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맞아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말하지 말아요. 나는 이미 알아요. 그녀는 내 다리 위에 얇은 비단천을 덮어주고 내 무릎에 앉았다. 그리고 이마를 내 어깨에 살짝 기댔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어떤 판단도 의미 없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결, 그리고 그녀의 고요한 미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원한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그날 이후 세아는 매일 밤처럼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꿈속이 아니었다. 현실 속에도 마치 늘 내 삶에 존재했던 사람처럼 스며들었다. 우리는 대낮에 커피를 마셨고 함께 시장에 갔고 때로는 조용히 손을 잡고 걷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마치 우리는 늘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12월, 첫눈이 내린 날. 세아는 한복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목단 무늬의 고운 저고리와 회색 도포, 속이 비치는 반투명 고름이 그녀의 은은한 곡선을 따라 살랑거렸다. 발에는 정교하게 수놓인 흰색 버선과 짧은 고무신.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눈 오는 날은 모든 게 조용하죠. 마음속 소리만 크게 들려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나를 오래된 찜질방의 지하 계단으로 이끌었다. 닫힌 공간, 따뜻한 온기, 그리고 목욕물의 향. 우리는 사전 예약된 개인 룸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내 외투를 벗기고 부드럽고 얇은 샤워 가운을 입혀주었다. 그녀는 이미 하늘색 속살이 비치는 한 겹의 얇은 슬립만을 걸치고 있었다. 오늘은 내 방식으로 당신을 비워줄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가볍게 내 발을 따뜻한 물속에 담갔다. 손끝으로 나의 발목, 무릎,
허벅지를 천천히 닦아내듯 감쌌다. 비누 거품이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그녀의 손은 의도적으로 아닌 듯 너무나 정확히 나의 긴장을 찾아내고 있었다. 당신이 참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것.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내 머리를 감겨주었다. 물이 흐르고 그녀의 손이 두피를 자극하고 나는 점점 나를 잊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을 가볍게 감싸 안았다. 이제 마지막 문을 열 시간이에요. 그녀는 나를 타월로 감싸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붉은빛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작은 고전 가야금 선율이 흘렀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속삭였다. 다음에 내가 왜 당신을 찾았는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고 그녀는 다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새아는 다시 오지 않았다. 내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지만 마음은 텅 빈 듯했다. 밤이면 무루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정말 있었던 걸까? 하지만 세탁기 안에서 발견한 그녀의 하늘색 슬립. 내 욕실 선반에 놓인 작은 자개핀 하나.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우연히 집 맞은편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커튼이 열려 있었고 그녀가 새아가 창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도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무루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나를 부르지 마.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나는 이유 없이 다시 침대에 누워버렸다. 눈을 감았고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바람,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새아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의 그녀는 전보다 더 우아하고 차가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비단, 금빛 자수. 머리에는 작은 은가락지들이 달린 비녀가 빛났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깊었다. 당신은 날 원했어요. 하지만 나는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난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새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무릎 위에 앉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했다. 내가 당신을 찾은 건 당신 안의 그 갈망 때문이었어요. 사랑받고 싶고, 터치받고 싶고, 말 없이 이해받고 싶다는 그 깊은 욕망.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무루의 머리를 쓰다듬고 창가 쪽으로 향했다. 혹시 다시 올 수 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녀는 돌아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 순간 무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이의 밤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내 몸은 여전히 그녀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밤이 되면 그 미묘한 향기와 속삭임이 다시 내 마음을 적셨다.